예, 안녕하십니까.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방 흡입 후에 회복기에 보일 수 있는 붓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은 붓기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현상이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붓기가 왜 생기고 어떻게 하면 붓기를 줄일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방흡입을 한 다음에 붓기가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수술 중에 넣었던 투메슨트라는 용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흡입을 할 때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을 뺄 때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이 용액을 집어넣어서 피하층에 있는 혈관 수축도 유발시키고 우리가 지방을 약간 소위 말해서 이제 불려서 이렇게 이제 흡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용액을 이제 많이 넣는 의사도 있고 조금 넣는 의사들도 있는데, 그런 용액이 우리가 수술 중에 다 뽑혀 나오지 않고 일정 부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술 후에 붓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방흡입을 한 이후에 이제 정수압이라고 해서 중력 방향으로 이런 체액이 쏠리는 현상 때문에 이런 정수압 때문에 붓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을 지방흡입을 하게 되면은 하완 쪽으로, 복부를 하게 되면은 엉덩이 위쪽하고 허벅지 쪽으로, 그리고 허벅지를 하게 되면은 종아리 쪽으로 이런 정수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붓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가 팔 지방흡입을 하셨던 분 같은데, 이 손등까지도 이렇게 이런 수술 중에 넣었던 투메슨트 용액과 정수압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붓기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붓기가 발생하는 또 하나 이유는 우리가 압박복을 수술 후에 입게 되는데, 그런 압박이 세게 가해지게 되면은 그 수술 부위, 그러니까 압박하고 있는 압박복을 입고 있는 부위보다 더 원위부 쪽에 이제 붓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압박복을 이렇게 너무 이제 작게 맞추거나 너무 쫄리게 입게 되면은 이렇게 압박복에 의한 압박 때문에 그 원위부에 이런 심한 붓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흡입 후에 붓기가 발생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압박복의 압박에 의한 원위부의 체액 저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붓기의 이유는 사실은 일주일, 그리고 1, 2주 내에 지나면은 그 붓기들이 많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네 번째 이유인 혈관과 림프관 손상에 의한 이런 붓기들은 그 이전보다는 더 좀 오랫동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식도에서 보시면은 우리 몸에는 동맥으로 이제 혈액이 들어와서 모세혈관으로 가서 이 모세혈관에서 이제 정맥 모세혈관으로 연결될 때 조직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런 아주 모세혈관들이 가늘어진 다음에는 이 조직으로 이런 우리 몸에 있는 혈장 성분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 이런 혈장 성분들이 다시 흡수되어서 정맥으로 모이고 또는 림프관으로 모여서 다시 심장 쪽으로 이렇게 되어서 흐르게 되는데, 우리가 지방흡입을 하게 되면은 캐놀라가 이런 모세혈관들을 이제 치게 되고, 이런 모세혈관들이 다치게 되고 림프관들이 다치게 되면은 이 빠져나왔던 체액들이 흡수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흡수되지 못했던 이런 조직들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모세혈관과 림프관들이 다치게 되면 이 모세혈관에서 빠져나왔던 조직액들이 이런 혈관을 타고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붓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붓기들은 이런 혈관하고 림프관들이 손상해서 회복될 때까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붓기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붓기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방하는 방법에서는 투메슨트를 수술 후에 최대한 많이 짜주고 수술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회복 기간에는 정수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술 부위를 좀 높게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팔을 수술했을 경우에는 손을 이렇게 올리고 이 손가락부터
이 하완까지 이렇게 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주물러주는 행동을 많이 한다면 그런 붓기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압박복을 이렇게 이제 너무 쫄리게 입을 필요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수술의 결과는 압박복을 잘 입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등이 이렇게 심하게 부을 정도로 압박을 시키는 압박복을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체액이 저류가 되면은 이제 괜히 염증 같은 게 유발될 수 있고 이런 손상되었던 조직이 회복되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압박복이 너무 이제 누르거나 압박이 심하게 될 때는 압박복을 벗고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진 한 2주 정도 지나서 압박복을 입어도 수술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혈관 손상에 의한 붓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수술 중에 의사가 그 혈관 손상이 적게 될 수 있는 수술 방식을 적용해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혈관 손상을 적게 하는 수술 방식은 거칠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캐뉼라도 좀 더 부드러운 캐뉼라 끝이 날카롭거나 너무 과격한 그런 캐뉼라를 이용하지 않고 또 너무 굵은 캐뉼라를 이용하지 않고 수술 방식도 진동 기계식을 사용하지 않고 부드럽고 젠틀한 매뉴얼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혈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수술 후에 붓기 같은 붓기가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수술 방식은 붓기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일상 복귀나 통증, 출혈 이것과도 비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붓기뿐만 아니라 수술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보시면은 배는 이틀 전에 했고 팔은 하루 전에 수술하고 다음날 와서 저에게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수술 부위는 붓기가 거의 없고 하완 쪽은 약간 하완 쪽으로 붓기가 좀 있는 것만 보이고 라인은 수술 이틀, 배 같은 경우는 수술 이틀 됐음에도 불구하고 라인은 바로 나온 것을 알 수 있고 붓기도 적고 출혈도 적고 멍도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저에게 볼턱을 지방흡입을 받고 다음날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은 턱선은 선명하게 바로 수술 결과는 바로 이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밑으로 약간 붓기가 있지만 사실은 일상생활 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로 붓기가 잔붓기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방흡입을 할 때는 그 부위의 혈관 손상을 신경손상, 혈관 손상을 조금 주고 그리고 지방만 쏙 빼낸다면 지방흡입 후에 붓기가 거의 없이 일상 복귀가 빠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오늘은 지방흡입과 붓기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흡입 하세요.